안녕하십니까. 80억 세계인의 성씨 일본 편을 맡은 이보순입니다. 드디어 하나하나 이제 성씨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알아볼 성씨는 아주 유명한 성씨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백제 왕씨와 고려 왕씨입니다. 백제와 고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너무 알기 쉽고 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소개가 여러 번 됐던 성씨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성씨에 대해서 이제 현장의 사진도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해요. 그러기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이제 대전제에 대해서 혹시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신지요? 뭐였죠? 바로 이제 일본의 고대 역사는 우리 조상들의 역사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그 일본인들은 우리의 먼 친척집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일본의 고대 시족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이제 신찬성시록이라는 책을 또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본의 연구가인 이제 호오가시도 이제 약 200여 개의 시족이 한반도의 도래 계열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편찬한 신찬성시록 이제 역주본을 보면 약 30%에 해당하는 313개의 시족이 우리나라와 연관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에 함께 살펴본 그 대전제를 놓고 보면 어떨까요? 도래에 왔다라는 건 쓰여지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신찬성시록에 기록된 거의 대부분의 이제 시족은 우리 조상님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일본의 성씨 문화를 살펴보면서 이제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의 조상이라는 게 너무나도 명확한 이제 두 가지의 성씨를 살펴볼 건데요. 바로 백제 왕씨와 고려 왕씨입니다. 백제 왕씨는 이제 일본어로 읽으면 쿠다라노 코니시키 우지라고 읽습니다. 백제를 일본어로 쿠다라라고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그 일본어를 공부를 했을 때 그 왜 백제를 쿠다라라고 할까? 그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알기도 어렵고 어디서 이렇게 명확히 설명도 잘 안 해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말 중에 이제 백제라고 하는 게요. 그 백이라는 한자 안에 크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쿠다라의 쿠라는 거는 그 백제의 그 백이라는 백이 크다. 그 크에서 온 게 쿠고요. 그 제나라 제자 이제 백제할 때 제자는 그 땅이라는 뜻과 나라라는 뜻을 다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고대 언어는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중의적으로 함축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매일이죠. 거의 매일 이제 하늘에서 보는 하늘에 떠 있는 땅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달이죠. 그 달이 옛날 우리 고대어로 하면 다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라라는 말 자체에는 땅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땅이라는 뜻에서 더 나아가서 그 땅에 존재하는 국가, 나라라는 뜻까지 포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쿠다라라고 하면 일본어로 이제 백제를 의미하는 쿠다라구나라는 것을 저도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제의 마지막 이제 의자왕의 왕자인 이제 부여 성광, 왕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요새는 이제 형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의자왕의 가족인 거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왕의 가족인 이제 부여 성광이죠. 근데 이제 일본의 기록에는 부여라고 안 돼 있고 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백제 역사를 보면 마지막 시기에 백제는 자신들의 나라를
백제라고 하지 않고 남부여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이제 부여라는 이제 성을 쓰게 되었고, 뭐 이제 그거를 한 글자로 표기를 할 때는 또 여라고 기록을 했다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백제 왕의 후손인 이제 여성광, 부여성광이 일본에 넘어와서, 그래서 일본의 41대 여왕입니다. 지토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일본어로 이제 지토 텐노 그러는데요. 그 왕이 이제 백제에서 넘어온 이제 부여 성광을 이제 높이 이제 받드는 의미에서 이제 백제 왕씨다라고 해서 시족명을 이제 하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왕이 하사를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카바네라 그래서 성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성 이외에도 더러 이제 시종명을 하사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했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예를 들었던 건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토요토미도 시족이고, 그 다음에 후지와라라는 가문의 그 시종명도 이제 38대 텐지 왕이 이제 카마타리에게 이제 하사를 한 그 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선광, 부여선광이 이제 지토 왕에게 받은 게 이제 백제 왕씨인데, 그 부여선광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의자왕의 이제 왕자 또는 또 형제라고 하는 부여풍이 있습니다. 일본에선 여풍장이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여풍 혹은 여풍장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사람과 함께 일본에 건너왔다고 합니다. 이 기록이 이제 속일본기에 남아 있는데, 이 이후에 또 이제 백제로 뭐 갔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뭐 갔다가 뭐 귀국하지 않았다고 하는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백제 왕씨가 남아 있는 걸로 봐서 이 부여 성광은 일본에 남아 있는 게 확실한 것 같고요. 초기의 정착지는 이제 덴지왕 38대의 그 덴지왕이 하사한 셋스국, 지금의 오사카죠. 그 오사카의 쿠다라군입니다. 성광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그 성광왕은 이제 676년에 그 진귀한 이제 약과 물건을 또 텐무왕에게도 진상을 하고, 그 죽고 난 다음에 텐무왕이 죽자 조상도 보냈다. 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뭐 이런 그 왕과의 끈끈한 인연으로 인해서 41대 이제 지토 왕이 됐을 때 이제 백제 왕씨라는 그 시종명을 하사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여 성광이 하사받은 셋스국의 쿠다라군이 도대체 어디냐라고 굉장히 열심히 이제 찾아봤는데요. 지금 함께 보시는 이 화면이 왼쪽은 지금 현 오사카시의 이제 행정구역입니다. 행정구역이고, 그 오른쪽은 이제 일본의 어떤 분이 이제 예전에 사라진 그 지명을 자기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밝혀놓은 그림을 제가 찾았는데요. 그 그림에 보면 명확히 오사카에 예전에 히가시나리군과 스미요시군 사이에 백제군이라는 군이 있었다라고 그 사람이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 오사카의 어느 쯤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코리안타운으로 유명한 스루아시가 있는 그 이쿠노쿠, 그리고 그 아래에 텐노지, 그 사천왕사라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그것도 우리 도레 계열의 우리 한반도의 한민족이 이제 깊이 연관이 된 그 절인데, 그 절이 있는 텐노지구까지 해서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제 제가 쳤는데, 그 그림의 그 구역이 약 이제 오사카시의 동남쪽입니다. 오사카시의 동남쪽에 이제 백제군이 상당히 큰 행정구역으로 존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백제군의 흔적을 또 그 좀 공식적인 자료가 없을까 해서 열심히 이제 돌아다녀 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오사카가 일본의 수도였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우리가 보통 아스카, 뭐 나라, 교토가 일본의 수도였다는 사실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오사카도 일본의 수도였던 적이 있다 라는 사실은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3번이나 오사카가 일본의 수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또 이제 그 흔적이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그 흔적의 근처에 이제 오사카 역사박물관을 세워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함께 보시는 이 그림을 보면 그 핑크색으로 이제 되어 있는 이 지역이 뭐 그때 이제 중심지였다라는 이제 표기가 되겠고요. 아래에 이제 자세히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거기에 백제니사, 이제 비구니들을 위한 여자 승려님들을 위한 이제 절이죠. 그 백제니사와 백제사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기록을 명확히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명확하게 여기가 백제니사다라고 확증을 지을 수 있게 된 그 유물이 바로 이거더라고요. 이 하즈키 도기인데요. 이 도기에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백제니라고 써 있어요. 제가 이제 가까이 가서 그걸 봤을 때 굉장히 기뻤는데 이 백제니라고 써 있는 이 도기가 발굴이 되어서 그 발굴된 지점에 있던 그 유적이 백제니사가 있던 그 여성들을 위한 그 절이 있던 지역이다라는 게 명확히 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흔적이 지금 남아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이게 도대체 어디냐라고 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찾아지더라고요. 제가 오사카에 산 적도 있어서 그 살아있는 동안도 이렇게 여러 번 찾아서 다녔었는데 이게 어딘지 알았을 때 정말 경악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왜냐면요,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허름한 이제 사당, 그냥 일본에 길 가면은 있는 그런 사당처럼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 뒤에는 이제 병원이 있고 굉장히 높은 이제 아파트가 있고, 그래서 정말 주변에 비하면 이게 뭔지 알기도 힘든 눈이 가기도 힘든 그런 건물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보살을 모시는 그 야시로거든요. 일본에서 얘기한 사당인데 그 안을 이렇게 딱 봐도 이게 누구를 모시는지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일본 신사나 절에 가면은 조금 규모가 있으면 여기서 누구를 모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그게 없거든요. 그게 없고 안에 커튼도 쳐져 있어가지고 이게 대체 여기서 뭘 모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주변이라는 건 분명하고 또 절은 뭐 절다운 건 이거밖에 없고, 그래서 커튼을 딱 들춰봤습니다. 커튼을 들춰보니까 바로 이 글씨가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백제니사 그리고 그 지장 대보살을 모신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정말 유레카를 외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정말 이렇게 알기 힘들게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지 정말 찾아도 발견하기 힘든 이런 곳에 그 백제니사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일본의 이제 우에혼마치라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가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이 백제니사의 흔적을 또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실질적으로 우리 이게 백제군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더 큰 것들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남백제 소학교와 초등학교죠. 일본에서 얘기하는 남백제 초등학교와 이제 백제 화물역이라는 건데 그 일본 JR역을 보면은 요새는 이제 히라노역 그 사이에 역이 하나 더 생겨서 동부시장역이라는 역이 있습니다. 그 역을 보면 그 근처에 남백제 소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오사카 시립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제일교포라든지 뭐 사립으로 세운 게 아니고 오사카시가 인정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이제 잘 있나 최근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가봤더니 이제 일본의 이제 대표 이제 소프트볼 선수가 이제 뽑혔다고 그게 플랜카드도 이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남백제 초등학교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고, 또 여기서 조금 근처에 가면은 이제 화물역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 백제역이 화물역이 아니라 사람이 타고 내리는 그런 역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명치 시대에 그 행정 제도를 개편을 하면서 백제라는 이름을 지우잖아요. 지웠는데 이 역도 지우고 싶었겠죠. 지우고 싶었지만 그 철도라는 거는 그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람이 타고 내리는 역이 아닌 화물역으로만 쓰이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 역이 있는 앞에 가면은 백제역 앞이다라는 그 삼거리에 이제 표기도 명확히 되어 있고요. 그 건물도 되게 오래되긴 했지만 그 건물을 보면 거기에 JR 백제 뭐 화물 그 역이다 뭐 이렇게 이제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그 오사카의 동남쪽
오사카시의 동남쪽이죠. 오사카시의 동남쪽 이쿠노구, 지금은 이제 이쿠노구 텐노구, 이제 텐노지구, 이제 그 사이가 되는데요. 그 지역이 예전에는 이제 백제군이었다. 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어요. 이 백제군이 바로 그 부여 성광이 처음에 백제 왕씨를 이제 하사받고 살기 시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계속 이제 살았겠죠. 살았는데 그 후에 이제 큰 인물이 어떤 인물이 나왔나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요. 백제 왕 경복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면 쿠다라노 코니시키 쿄후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백제왕 경복은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부여 성광의 증손이에요. 증손인데 45세의 이제 쇼무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무슨 일을 했냐면 바로 나라의 동대사를 건립하는 일을 하는데요. 그거를 만들 때는 역시 돈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 백제왕 경복이라는 사람이 그 동대사를 만들 때 황금을 무려 900냥이나 헌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 900냥을 헌성을 하면서 이제 왕이 너무 기뻐서 이제 원래는 이제 종 5위였어요. 4계급을 특진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그 백제 유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카와치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카와치 지역의 이제 수장으로 삼게 됩니다. 종 3위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커졌겠죠. 굉장히 이제 세력이 커지고 또 물류가 왕래가 많아지니까 나중에 이제 왕한테 다시 명을 받아요. 다시 명을 받아서 일족의 거처지를 지금 있는 곳 말고 딴 곳으로 옮겨라 해서 그 지역을 하사를 합니다. 더 이제 교토에 가까운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시키는데요. 그게 바로 오사카 부의 히라카타시라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차로 가도 여기서 그 원래 백제군이 있던 그 지역에서 저 히라카타시까지 거의 차로 1시간 반 정도 이동을 해야 돼요. 거기서 계속 아마 이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제 왕씨를 이제 지금 사용하는 이제 그 시족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그곳에 가면요. 백제사 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장방이라고 쓰는 히라카타시에 가면 그 팔경이라 그래가지고 8가지 그 유명한 그 볼만한 이제 경치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백제사 터다라고 해서 소개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특별 사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 백제 사적이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고 이제 그 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 안에 이제 설명이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선광이 이제 백제 왕씨를 받고 이제 경복이 나중에 이제 금을 헌사하고 이런 내용이 쭉 써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건 이제 좀 이게 세워진 시기를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뭐 그 명확한데 이름은 백제사지만 실질적인 건축 양식은 신라 양식이었다. 뭐 당연한 일이죠. 이 세워진 시기를 생각을 하면 신라 양식으로밖에 지어질 수 없고 하지만 그 일본에서는 그 신라 양식으로 지어진 절터가 발견된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백제사 터 옆에 또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할 곳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백제왕 신사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일본 성씨 문화를 알아볼 때는 항상 우지가미 신사를 함께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우지가미 신사라는 거는 그 시족이 자신의 조상을 모신 그 신사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일본에는 이제 큰 신사는요 옆에 그 절이 함께 있었어요. 왜냐면 그 일본에서는 그 500년대에 그 6세기죠. 6세기에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그 이전부터 있었던 신도를 버린 게 아니고요. 그 신도와 불교를 이제 하나로 융합을 시켜서 함께 모시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절이 있으면 항상 그 옆에 유명한 신사가 존재를 하고요. 신사는 유명하지 않을 수 있죠. 한쪽은 유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항상 신사가 존재를 하고 반대로 유명한 신사를 가면 그 주변에 절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절이 존재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일본 제국이 세워지면서 이제
천황을 높이는 황국 신도의 개념이 강해지면서 신도와 불교를 이렇게 친하게 서로 이렇게 함께 모셔왔던 거를 떼어내게 돼요. 왜냐하면 불교를 가지고는 그 천황의 그 정통성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황국 신도를 중심으로 그 신도의 역사, 일본의 신도의 역사가 신사의 역사가 바뀌면서 그 불교가 굉장히 탄압을 많이 받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신사 옆에는 원래는 큰 절이 함께 있었어요. 그 옛날에 그 신사 주변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 있는 걸 보면 항상 그게 있는데 현재 가면 신사 옆에 절이 없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 백제왕 사도 아마 그런 이유에 없어졌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뭐 추측을 또 뭐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절터 옆에 가면은 백제왕 신사가 있어요. 그 백제왕 신사가 있는데 굉장히 아직까지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 신사입니다. 안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모시는 사람이 이제 우두천왕과 이제 백제왕, 백제국왕이다 이렇게 안에 이제 현판도 걸어놨고 이 겉에 보면은 이제 설명도 잘 써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몇 번을 찾아갔는데 굉장히 이제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다만 거기에 가면 제가 굉장히 아쉽고 서글펐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름이 이렇게 백제왕 신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이제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 많은 분들이 찾아갔는데 가면 이제 물어보겠죠. 찾아보겠죠. 이게 백제랑 정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막 이런 걸 찾아보는데 그런 영향 때문인지 여기 이제 설명 안에 보면요. 이 백제왕 신사는 그 우지가미 신사로 지금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모시는 신사이지 백제와의 연관을 찾아볼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참 이게 일본 역사를 조금이나마 알고 그 우지가미 신사라고 이제 하는 걸 알면은 이거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을 텐데 참 일본 사람들도 그 이런 이제 백제 역사 지우기, 뭐 한민족의 역사 지우기라는 것이 아직까지도 이런 식으로 남아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서글펐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이 백제 왕씨가 뭐 있었다라는 흔적을 이제 오사카 시내와 그다음에 히라카타시라는 그 두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또 이 옆에 가면요. 왕인 박사의 그 묘지다라고 전해지는 또 지역도 있어요. 왜 여기 이제 전 왕인 박사 묘라고 했냐면 이제 왕인의 묘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 앞에 전자를 붙였다 그렇다고 전해진다 이거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붙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기자기하지만 굉장히 예쁘게 잘 꾸며놨고 뒤에 가보시면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또 백제문 해가지고 이게 이제 백제와 관련이 된 곳이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명확히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이제 백제 왕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쿠다라노 코닌시키 우지라고 하는 그 성씨고 지금은 아쉽게도 그 이름으로는 남아있지 않고 이제 그게 나중에 다른 성씨로 바뀌었는데요. 그것과는 이제 다르게 아직까지도 이제 고마라는 이름을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고려죠. 고려라는 성을 그대로 쓰는 시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고려 왕씨라고 합니다. 일본어로 읽으면 이게 코마노 코니시키 우지라고 해요. 고려라고 써놓고 왜 가로에서 구라고 했냐면요. 일본에서는 이제 고구려를 이제 고려라고 쓰고요. 고마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고려라는 한자를 발견하면요. 그 태조 왕건이 세운 고려가 아니라 고주몽이 세운 이제 고구려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고려 왕씨 코마노 코니시키 우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 666년에 이제 고구려에서 넘어온 이제 보장왕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이제 현무 약광, 이제 약광 왕자인데 이제 다른 책에서는 현무 약광이라고도 표기가 돼 있어서 이제 현무를 붙였는데요. 이 현무 약광이 703년에 38세 천황인 텐지 왕에게 하사받은 시종명입니다. 이 코마라는 발음 자체는요 고려라고만 쓰지는 않아요.
그 짐승을 뜻하는 변에 뭐 백자를 붙여가지고 고마라고 쓰기도 하고요. 클 것자에 1만 만자를 써서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거마잖아요. 거마. 예, 거마인데 그걸 이제 코마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어 발음이 일본에서는 오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또 코마라고 읽히기도 하죠. 그래서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발음이 같으면 같은 계열의 같은 이제 뿌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 고마도 그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많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마 씨가 이제 남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동경 옆에 사이타마 현에 존재하는데요. 고마 신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한국에서도 여러 번 소개가 되었죠. 이 역사는 이렇게 너무 명백하게 이제 기록이 남아 있어서 뭐 누구도 이제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고마 신사는 최근에 이제 상왕이 된 아키히토 천황이 고마 신사를 방문을 함으로써 천황 중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아키히토 왕이 이제 방문을 함으로써 굉장히 또 유명해진 신사이기도 한데요. 약광은 716년에 왕의 명을 받고 그 관동 지방, 그 도쿄 주변을 관동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그 관동 지방에 이제 흩어져서 사는 이제 고구려 유민들을 모아서 고마군이라는 군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속일본기에 남아 있습니다. 사이타마 현, 지금은 이제 사이타마 현이라고 불리는데 그 주변에 있는 7개의 군이 그때 이제 나라죠. 이제 나라 스루가노 군이라든지 카이노 군이, 사가미노 군이, 카즈사노 군이, 시모후사노 군이, 히타치노 군이, 시모스케노 군이라는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사람들 1799명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사람들까지 합하면 뭐 그 숫자는 뭐 최소 4배, 5배 정도로 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제 지금 그 지역에 이제 히다카시라는 이제 행정구역으로 되는데요. 그곳이 발간한 자료를 보면 그때 당시에 군이라고 이제 표기를 하긴 했지만 그 군이라는 거는 뭐 작은 도시국가 정도의 급의 굉장히 큰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증거로 지금 히다카시보다도 이제 훨씬 큰 지역을 그때 당시 고마군이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마군은 세워진 이후에 이제 1200여 년간을 그 이름으로 쭉 쓰여 오다가 명치 29년, 메이지 29년이죠. 서력으로 1896년에 이제 행정구역을 재편을 하면서 이제 고마라는 이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리마군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행정구역 상으로는 이제 고마군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고마의 그 흔적이 있기 때문에 뭐 명확하게 자신들은 이제 고마 고구려와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고마 신사라는 게 이 약광왕의 장남이 만든 거예요. 그 장남이 만든 건데 실제로 가보면 이 고마 신사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입구에 이제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 이제 해서 장승이죠. 그 장승이 맞이를 하고 그 안에 이제 신사가 이렇게 잘 꾸며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에 이렇게 쭉 들어가 보면 방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속일본기의 기록이죠. 그 약광이 이제 7개의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던 그 고구려민들을 모아서 이제 고마군을 세웠다라는 게 비석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가면은 이제 약광왕의 셋째 아들이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세운 보제사가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고마산 쇼텐닌 쇼라쿠지라고 하는 고려산 성천원 승락사라고 하는 절인데요. 셋째 아들인 고마노 쇼운이 설립을 해서 현존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일본이 한때는 신사와 절이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나중에 절을 떼어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감사하게도 이 절도 이제 잘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절에 가 보시면 그 안에 그 약광왕의 이제 무덤이라고 하는 그 잘 모셔진 그 곳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옆에 비석도 모신 게 굉장히 멋있는 이제 풍경을 자랑을 합니다. 또 뒤에 가면은 정말 이제 뒤에 가서 깜짝 놀랐는데 당군 할아버지를 모시고 계세요. 당군 할아버지 상이 또 뒤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가시는 분들께서는 꼭 한번 이제 뒤에 까지도 그 발걸음을 옮기셔가지고 그 당군 상이라든지 또 그 역대 유명한 이제 인물들, 그다음에 석탑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꼭 한번 방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명을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지금 고마 신사가 존재하고 그 고마 그 절이 있는 그 지역을 히다카시라고 하고 닛보리라는 이제 지명을 쓰게 됩니다. 그 닛보리라는 게 얼핏 보면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이제 단어처럼 보이는데요. 일본의 그 나카시마 토시카즈로라는 그 학자가 그 자신의 일본 지명학 연구에서 그 뽀리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한국의 옛말 후리, 부리 여기에서 왔다. 그래서 그 마을을 뜻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이제 명확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백제 가보면 초기 이제 수도였던 그 인천 지역이죠. 거기를 미추홀이잖아요. 그 홀이 호리가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 호리가 되고 그게 이제 조금 발음이 바뀌어서 부리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발음이 조금은 바뀌지만 어쨌든 그 단어가 옛날 한국어임은 이제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고마군으로 왔지만 이제 행정구역이 개편이 돼서 이제 주소가 바뀌는데 그 일부러 그 이제 닛보리라는 말을 쓴 이유가 이제 여기가 이제 새로운 중심지라는 것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이제 옛날에 이제 그런 흔적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런 주소를 남긴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명과 관련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약광왕이 이제 고마군을 이제 창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그 간사이 지방에서 그 교토 그 인근에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배로 왔겠죠. 이제 먼 거리니까 배로 이동을 하면서 처음 도착한 그곳이 오이소초 코마 이초메라는 뭐 그런 오이소초라는 그런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그 오이소라는 곳인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한자로 쓰면 대기라고 쓰거든요. 대기라고 쓰고 오이소라고 읽는데 이게 이제 일본의 이제 김달수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말에 어서 오이소 할 때 그 오이소라는 그런 발음에서 이 지명이 비롯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이 오이소 이 지역에 가면요. 옛날에는 고마 신사라고 불렸던 타카쿠 신사라는 신사가 존재를 합니다. 그 신사가 지금 이런 이제 신사인데 여기 지명 그 주소를 보면 여기가 바로 아까 오이소 고마 이초메 고마가 결국 고구려라고 말씀드렸죠. 그 고마라고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제 딴 설명은 없는데 이제 그 뭇에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는 배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그림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이제 약광왕이 이제 이 지역에 이제 내리는 이런 거를 이제 그린 그림이 아닌가라는 것을 이제 엿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타카쿠 신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앞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고마 시족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약광왕과는 또 조금 별개로 존재하는 그 고마 시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이 신사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 약광왕이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굉장히 그 수염이 멋들어지신 하얀 수염이 굉장히 멋있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고마군이 있었던 그 지역에 시로히게 신사 그래가지고 그 시로가 하얗다는 뜻이고 히게가 이제 수염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로히게 신사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히다카시의 그 설명을 봐도 그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약광왕을 이제 말년에는 시로히게 사마 이렇게 불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 이 시로히게라는 이 한자를 쓰는 신사는 실질적으로 이 고마군 이외에도 굉장히 이렇게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시라히게, 시로가 아니고 이제 시라히게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는데, 뭐 바깥에 이제 고마군 외에 존재하는 그 시라히게 신사라든지 요거는 이제 차치하더라도 이 고마군 안에서는 이 약광왕을 모시는 신사로서 고마 신사뿐만 아니라 시로히게 신사라는 게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석하게도 그 제가 갔을 때는 시로히게 신사를 찾아가지는 못했는데 이 지방의 다른 곳에 있는 시로히게 신사를 간 적이 있어서 뭐 이렇게 가면은 현판이 이런 식으로 시로히게라고 쓰여 있습니다. 꼭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 가보시기를 그만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함께 이제 성씨 문화를 이제 함께 여태까지 살펴봤는데요. 일본의 성씨 문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라는 거를 먼저 살펴보면서 여러간 그 시족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의 이름이 되는데, 그 시족의 역사라는 것도 이제 남이 아니고 그 한국에서 넘어온 이제 우리의 조상님들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이제 또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이제 우리 조상님들의 역사를 함께 알아가 보게 될 텐데요. 이 공부를 하면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그래서 결국 일본은 우리의 동생이구나, 우리의 밑이구나, 뭐 이런 그 우월주의를 갖길 원하는 건 아니고요. 서로 이제 한 가족이구나.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제 먼 친척이니까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품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구나, 그런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다 함께 이제 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장시간 또 이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멋진 이제 가문의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